정보쇼 링달쌤입니다. 자, 오늘은 실기 강의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2회 대비한 실기 강의 안내, 학습 방법이라든지 제 그 홍보도 조금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지난 일요일 날 있었어요. 제가 이거 촬영하는 시점은 목요일이고 그동안 찍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못 찍었어요. 아우, 바빠. 요즘에 실기 관련해가지고 5월 7일 날 시험 있잖아요. 그래갖고 DB 특강 찍고 그리고 기출해설 특강 준비하느냐고 굉장히 바빠서 계속 못 찍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이제 글도 올라오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그 질문들 주시길래 빨리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2회 대비해가지고 강의하고 학습 방법 안내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학습 방법 안내부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 다른 분의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은 교재를 가지고 독학을 하시든 똑같아요. 학습 방법은 똑같으니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계획하는 거죠. 처음에 계획 단계를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자, 설계한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구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 애자일 방법론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이제 그 용어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어디서 쓰이는 용어들인지 몰라요. 퍼트 CPM이다. 이게 어디서 쓰이는 거지? 여기서 쓰이는 거야. 형상 관리는 전체적으로 다 쓰이는 거예요. UML은 분석하고 설계 쪽에서 나오는 거고, DFD는 분석하고 설계에서 나오는 거고, IDE 같은 경우에는 구현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 하는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도구들이 쓰이는 거고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공단에서 2020년도에 시험을 개편을 시켜버렸어요. 2020년도에 시험을 개편시킨 게 개발자들을 많이 양성하겠다라고 개편시킨 게 아니에요. 개발자들 많이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치킨집 차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럼 왜 만들었느냐, 왜 개편을 시켰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웹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CS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막 수기로 쓰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전부 다 웹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구현이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취직한 회사에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 그러면은 나는 개발자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놈의 개발자들이, 저도 개발자지만은 맨날 앉아가지고 빵상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와스가 어떻고, DB가 어떻고, L4 서버가 어떻고,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아주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한 거지. 쟤는 무슨 빵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100%는 아니더라도 70%는 알아들어야지 내가 그 업무를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꿨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바꿨을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현업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일이든 취직을 했을 때 개발자들이랑 맞닥뜨릴 거야. 회의를 할 거야. 거기서 빵상 요것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빵상이 무슨 빵상인지 좀 알아라 라는 의미로 개편을 했을 거다. 실제로 이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발자로 회의를 들어가는 거고, 기획자들 회의 들어오고, 디자이너도 회의 들어오고, 이렇게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막 지들끼리 막 용어를 막 쓰는 거야. 나도 막 내 용어를 막 남발하는 거지. 그럼 기획자 대빵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말 좀 쉽게 해. 말을 어떻게 쉽게 해? 형상 관리를 어떻게 쉽게 해? 와스 서버를 어떻게 쉽게 해? 더 이상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맨날 쓰는 용어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그런 것들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냥 냅다 암기하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절차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어디서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어떤 방법론들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쪽 많이 나와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화라든지 아니면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SQL문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런 것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우리 필기 때 뭐 DML문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런 DML문, DCL문, DDL문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써라 하고 나와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대충 공부해가지고 다 보기가 나와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이잖아. 아, 이거겠다 하고 딱 찍으면 되는데 실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룹 바이 해가지고 써라. 그러면은 환장을 하는겨.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 설계 쪽에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SQL문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프로그램처럼 조금 익숙해지셔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운영체제하고 네트워크.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 과목이죠.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에서는 뭐 유닉스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OSI 7계층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얘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냥 암기 과목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운영체제에서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든지 배치, 교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서는 서브넷 이런 것들 계산식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 시험범이에요. 그런 것들 계산식들이 다 시험범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신기술 용어. 얘는 진짜로 운이에요. 운.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재에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운이고 좀 그래도 많은 용어들을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공격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아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얘는 그냥 별표를 한 5만 개 정도 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프로그램 언어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2021년도에 딱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포인터까지만 하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 웬걸 포인터에다가 구조체에다가 배열 포인터에다가 뭐 재기함수에다가 요즘에는 그냥 별의별 게 다 나오고 별의별 게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그래가지고 잘못 설명을 드렸어. 이때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2020년도의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포인터 정도까지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데 2021년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거의 마지막 가서는. 근데 2022년도에는 정말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고 SQL문 활용 쪽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에서 이제 한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5개하고 2개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험 거의 포기하겠다. 이게 다 틀리면은 진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에서.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지금 봐도 범위 엄청 넓잖아요. 전체적인 개발 과정,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그것들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쪽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개논물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운영체제, 네트워크 얼마나 많은데 신기술 용어에다가 또 암호에다가 그 보안에다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에서 13문제를 다 받겠다? 큰 욕심이에요. 그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SQL 활용 쪽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2개는 암기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제 깨알 시언어 특강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뭐 시언어 책 사겠다? 절대 그 돈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시언어 책에는 정상적으로 개발했을 때 그 과정을 묻는 거고 우리는 비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개발을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뒤통수를 냅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언어는 그렇게 시언어 책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개발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 책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나올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거의 대부분 것들을 맞아 주셔야 된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 지금 실기 강의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의 다 맞았어. 진짜 거의 다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58점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58점을 맞으신 거야. 근데 여기서 다 틀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냥 불합격이 되시는 거죠. 그래갖고 이번에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다면 딴 데서 다 맞출 수 있어. 암기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지만은 여기서 다 떨어져 틀리게 되면은 합격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SQL문 쪽이다. 그래서 요것들 공부를 중점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제 강의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첫 번째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통이고 제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은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 교재를 가지고 독학을 하시든 그거는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인 거고 이제 제 강의 한번 잠깐 소개시키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7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쪽, 그러니까는 구축 쪽,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하고 운영체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쪽, 뭐 테스트 쪽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강의는 7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 특강.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요 75강에 있는 것들을 좀 압축했어요. 그래서 좀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17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 강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얘를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75강을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요 17강을 가지고 조금 반복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마무리 특강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산식 특강. 제가 아까 전에 그 네트워크라든지 운영체제에서 계산식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 계산식 특강이 10강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특강.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 만들어 놓은 깨알 언어 특강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문제를 한 25문제 정도 더해가지고 언어를 만들고 그리고 자바가 43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더해가지고 1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DB 특강. 얘는 딱 2개로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두 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활용 쪽 요거 2강을 좀 구성을 했어요. 강의 수 굉장히 많아요. 100강이 넘는 강의인데 어떤 강의 소개들 보면은 압축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압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압축을 해?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뭐가 나올 줄 알고 중요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성이라든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압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실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엔잡러라고 해가지고 엔잡러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 들어오시면은 구성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재가 없어요. 교환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환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600쪽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0쪽을 좀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PDF로 이렇게 제본소 같은 데 맡기면 제본을 해주잖아요. 저는 판매를 못해요. 저는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제본소에다가 좀 맡기세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PDF 다운받아가지고 제본소에 맡기세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600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구매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 1000쪽 넘고 그러는데 모의고사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0쪽이 넘는 거고 600쪽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좀 이렇게 카페 있잖아요. 제 카페.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한 권 남는다 그러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저도 아직 출력을 못했거든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 교재 쓰고 올해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작년 강의하고 작년에 멘탈이 너무 탈탈 털려가지고 강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멘탈이 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나 쓰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이제 엔잡이라는 사이트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교재 대신 교환으로 제공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내년에는 교재를 만들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없는 거지. 왜?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해야 되니까 해당이 없는 거고 내년에는 꼭 만들도록 할게요. 자, 효율적인 학습 방법. 그래서 먼저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제가 본강 75강을 가지고 따로 마무리 특강 17강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암기되는 문제가 12문제에서 1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빵상 용어들이잖아요. 전부 다 빵상 용어들이야. 그 빵상 용어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들었어. 기억하지. 그러다가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억력이 올라가서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돼. 그리고 또 점점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또 한 번 듣는 거예요. 또 한 번 들으면은 다시 기억력이 조금 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기억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SQL문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하게 해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SQL문 쓰는 거에는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출해설 특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유형으로 나오겠구나,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필기에서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출제가 돼요. 왜? 같은 시험범이기 때문에. 필기하고 실기하고 완전히 같은 시험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필기 문제들도 보면서 문제하고 조금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절주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절주절에서는 실기 시험이 우리가 지금 한 3달 정도 남아있잖아요. 3달 조금 안 남아있는 시점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첫 번째 1회 시험 있잖아요. 1회 시험 필기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 날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기 1회 시험이 5월 7일 날 있어요. 2달 조금 넘는 거죠. 2달 조금 넘는데, 즉, 이거 들으시면 한번 써주세요. 그 실기 대비하시는 분들, 시간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한번 써주세요. 모자라요. 2달 가지고 모자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SQL문 알아야 되는 거고, 운영체제 알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알아야 되고, 보안 알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양인데요. 이 2달 가지고 솔직히 되게 모자라요. 우리가 필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만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한 달 걸리신 분도 계시고 3일 만에 합격하신 분도 계셔. 와, 그럼 필기 나 3일 만에 합격했어. 실기 이까이까만 한 3주면 되지 않겠어? 한 일주일이면 되지 않겠어? 그거는 진짜 커다란 오산이라는 거죠. 얘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만 반복해가지고 개념을 조금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손이 나가질 않아요. 그 펜으로 써야 되는데 그 펜이 나가질 않는다는 거지. 형상 통제에 대해서 쓰시오.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런 것들 나오면은 데이터 마이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응? 뭐 반정규화에 대해서 쓰셔. 반정규화 들어봤어. 반정규화 들어봤을 때 필기에선 맞출 수가 있지. 실기 같은 경우에 못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달 가지고 모자라다는 거예요. 3달도 사실 빠듯해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달 가지고도 빠듯하다. 이거는 실제로 카페에서 이제 1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모자른가요? 2달 가지고도 모자른가요? 그러면은 다들 모자르다고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마무리 특강까지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되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미리미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실기, 3달 남았어. 나 3일 만에 합격했는데, 이거 보름이면 되겠지. 그건 정말 오산이 정말 오산이니까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을 진행을 하실 때 일단 제 강의 기준으로 다른 강사님들 강의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프로그램 언어하고 같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 강의를 듣고 플러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2강씩 정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강의를 하루에 2강씩 정도 듣고 프로그램 강의를 2강씩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한 달 반 정도에 끝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강의 기준으로 마무리 특강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른 그 강사님 거를 들으셨다. 그럼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트 써가지고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노트 쓴 거 정리한 거를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른 강의에서 마무리 특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노트에다 정리를 하잖아요. 노트에다 막 정리를 하잖아. 그럼 얘가 몇 번째 강의에 있는지, 얘가 17번째 강의에 있어. 얘는 15번째 강의에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이 개념이 헷갈려. 그럼 내가 요 강의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찾아야 돼. 책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강의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빠르게 찾아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모르는 거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라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 딱딱 찍어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절주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시간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달, 첫 번째 시험, 지금 1회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2달 모자르다고 지금 시간 없다고 굉장히 많이 그러고 계시는데 2회 진짜 어떻게 운이 좋게 3달이 걸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2달 정도거든요. 지금 어떻게 2회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3달 정도의 기간이라는 게 확보가 됐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미리 시작하셔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7월 달에 개편안이 나오거든요. 7월 달 되면은 공단에서 내년 시험 개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난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올해 안에 무조건 동해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동해에 합격해야 되니까는 2회에 합격하는 게 좋고, 그래도 어떻게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3회에서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개편되면은 시험 어려워져요. 보통 시험이 보면은 첫 번째 실기 해가지고 2020년도에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 합격률 1회 합격률이 몇 프로 나왔는지 아세요? 5% 나왔어요. 5%. 왜냐하면 개편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5%가 나왔어. 자, 가까운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가까운 예. 2022년도에 기능사 시험이 있었어요. 기사가 아니야. 산업기사가 아니야. 기능사예요. 기능사 시험 합격률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실기? 1% 나왔어요. 1%. 2,000명 정도 응시를 하셨는데 20명 정도 합격하셨다는 거예요. 왜? 2020년도에 개편됐거든. 그래가지고 1%의 합격률이었다. 고시지 고시. 100명 중에 1명 합격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지만은 내년 시험까지 간다. 2023년도 1회 시험까지 간다. 그럼 이 합격률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보신 분들은 나 이번에 무조건 합격하겠다.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3회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일찍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제가 실기 강의 안내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학습 하시는 거는 뭐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깨알시 언어 특강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알시 언어 특강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주셔야 된다. 깨알 자바 특강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언어에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60강 완성을 하시면은 진짜 애지간한 프로그램 문제들은 다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의심된다, 정의심된다 그러면은 이놈의 새끼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60강 댓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난 잘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까지 60강 같이 해주신 분들이 잘 이해하셨다고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니까는 정 의심되시면은 그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깨알시 언어 특강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에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